2차 대전 이후 꽤나 길게 유지되고 있던 평화의 시대도 이제는 끝물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터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매일같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지요. 특히나 그 사이 시대가 워낙에 변했다 보니 요즘엔 유튜브, SNS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쟁이 생중계돼 버린다는 거. 그냥 핸드폰만 켜도 나오는 미사일, 드론 공격, 민간인 피해 장면 등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72년째 휴전 상태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역시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휴전 상태가 디폴트인 만큼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1년 365일 철통 같은 경계가 이루어지고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또한 도시 인프라 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다가 전쟁 대비가 돼 있어서 우크라이나나 이란처럼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국군이 강력하고 대비 태세를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 일상이 파괴되는 것까지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유튜브 보면서 편히 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전쟁이 터졌을 때 평범한 민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 한반도에 다시 전운이 들이운다면 그 상대는 누가 될까요? 애초에 후보가 몇 없긴 합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식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휴전선 이북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집단 북한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동의하실 테지만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은 당연히 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일 겁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같은 주요 시설들이 모두 밀집해 있는 데다가 경제와 인프라, 시설 등 국가 역량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애초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쟁이 터질 경우 서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북한 땅크가 밀고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처럼 미사일과 로켓이 하늘을 가득 메우게 될까요? 의외로 최소 초반부에는 아마 후자가 더 현실성 있을 겁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경이 붙어있지 않냐? 6.25 때도 북한군이 소련제 땅크 끌고 남침하지 않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70년 전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올라간 지식해적단의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워낙에 지형적으로다가 험악한 데다가 도중에 수많은 방어 대책들이 완비되어 있어서 지상군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도로망부터 고층 빌딩,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주거용 아파트 단지들까지 도시 자체가 북한의 침공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대한 대전차 장애물이라서 여기다가 땅크부터 들이박아 버리는 거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거 북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온갖 원거리 무기를 다 때려박고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 실험하면서 도발하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그까짓 북한제 미사일 정도는 서울과 수도권 방공망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일단은 당장 이란부터가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북한 미사일 기술이 생각보다 꽤나 발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상의 인질 상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에 몰빵을 했다?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에다가 몰빵을 해놨다. 그러니까 정교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없어도 서울 불바다 정도는 물량발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 같은 경우 발사 이후 겨우 3에서 5분 만에 수도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서 패트리어트나 천궁 등을 비롯한 우리 방공체계로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거기에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재래식 포탄이라서 요격이고 자시고 할 수조차 없는 물건이죠. 그런 만큼 일단 전쟁이 시작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포탄들이 비처럼 쏟아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사실상의 주력 전력인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재래식 무기답게 포탄 가격도 깡패라서 그 돈 없다는 북한도 시간당 거의 15,000발 정도나 쏴제 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짐 챙기고 가방 쌀 생각 말고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거. 일단 장사정포만 고려한다 치면 재래식 무기인 만큼 명중률이나 파괴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서울과 수도권의 산재해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 정도면 몇 대쯤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 주변에 튼튼해 보이는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거나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이라면 그냥 집 안에 머무르는 게 괜히 문 열고 나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얘네들은 웬만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그냥 원큐에 작살낼 수 있어서 실내에 있어도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사일까지 날아온다? 이 경우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하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지하 주차장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공간이 있다면 일단 그쪽으로 대피해도 좋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둔 대피소들도 있으니까 평소에 안전 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탈 등을 통해 내 생활 반경 주변에 있는 대피소들을 미리 파악해두었다가 실외에 있는 상태거나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그쪽으로 대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폭격이 한창인 상황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가는 가루 삼겹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됐을 때 이동해야겠죠. 뭐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그냥 지하철역이 정배라는 거.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역들이 대략 15m 이상, 3호선 이후는 대체로 20m 이상 깊이로 소형 탄두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서 미사일 공격에서도 웬만큼 방호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구 근처를 직격당해 매몰됐을 경우에도 선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5호선 이후 건설된 지하철 노선들은 거의 50m 이상 깊이까지 내려가는 역이 있을 정도로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항공호로서의 기능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생존 물품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지하철역들이 이미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전시 상황에서의 통제도 이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북한이 선을 시게 넘어서 화학무기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지하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신경작용제나 화학작용제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사람 키 높이 정도로 깔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그냥 일반 포탄인지 화학탄인지 당장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보가 울리면 지하철 등 근처 지하 대피소로 이동했다가 정부나 민방위대의 안내에 따라 다시 고층으로 이동하거나 더 지하로 이동하는 등 이후 통제에 적절히 따르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나을 거예요. 이처럼 전략적으로 서울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박살내는 건 현 시점 북한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국군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포대를 식별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복 타격해서 공격 원점을 제거할 예정이므로 얼마 안가 포격이 멈추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 거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없긴 하겠지만 혹여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북한군 내지 그 동맹국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6.25 전쟁 때처럼 다들 그냥 터전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전시에는 수도권을 빠져나오는 것조차 여의치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70년 전과는 달리 서울에만 950만, 경기도 포함 2,6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 지대거든요. 따라서 일단 자차 타고 피난 간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당장 명절 때 귀향길 막히는 것만 봐도 답 나오죠. 평시에도 정체가 기본값인데 전시 피난 상황에 고속도로로 나온다는 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의 주요 도로망은 북한의 포격이나 미사일로 이미 군데군데 파괴돼 있을 예정이라서 일반적인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차 끌고 고속도로 들어갔다가 도로에 갇힌 채로 공습당해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쯤 되면 주요 도로들은 다 군의 통제를 받게
받게 되기 때문에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서 마음대로 진입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전시에는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량 동원령이 선포되는데요. 이를 근거로다가 민간 차량이라도 화물차나 버스, 승합차, SUV 등은 이미 징발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카니발 개꿀 하면서 끌고 나갔다가 차를 뺏기는 것은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시에는 군대에서 접수한다는 거. 특히나 공항의 경우는 최중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교관들 다 탈출하고 나면 민항기 운행 자체가 중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탈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철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철도 노선 거의 전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일찍이 군용으로 전환돼서 서울로 가는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느라 바쁠 예정이고요. 배 타고 밀항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박 역시도 징발법에 의거 나라에서 다 가져갈 예정이라서 애초에 탈 수 있는 배편 자체가 없을 겁니다. 어찌저찌 소형 어선을 수배해 밀항한다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이 정도 배로 갈 수 있는 건 결국 중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투항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쪽도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 결론은 그냥 남한 영토 내에서 남쪽으로 자차도 대중교통도 없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쯤 되면 현실적인 이동수단은 오토바이 정도가 남습니다. 딱히 징발 대상도 아닌데다가 정체된 도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비집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공습으로 파괴된 사실상의 오프로드 환경에서 이륜차라고 해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또 이제 오토바이 특성상 연료가 적게 들어갈 텐데 중간에 주유를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주유소 역시 북한의 우선 공격 대상으로서 파괴됐을 확률이 높은 데다가 멀쩡한 상태라면 이미 국가 소유로 전환돼서 민간인의 사용이 통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최최종으로다가 가용한 이동수단은 사실 자전거라고 봐야 돼요. 자전거도 없으면 그때는 그냥 튼튼한 신발 신고 도보로 국토대장정 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나는 꼭 피난을 가야 된다, 고향에 가족들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군이 서울을 결국 빼앗겨서 전선이 후퇴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무질서한 피난 행렬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사실 영토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국토종단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게임이긴 합니다. 한 14박 15일 정도 먹을 거 챙겨서 낙동강이나 산맥 줄기 따라 내려가면 되니까 이론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적으로 오인받거나 힘들어서 퍼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특히나 검문소에서 거동 수상자로 판별돼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개별 피난이라도 관할 민방위대에다가 최소한 신고는 하고 움직이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또 이제 전시 상황에 외딴 길을 다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피난 상황에 챙겨야 될 물품 같은 거 지식해적단의 서바이벌 가이드 지난 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냐? 일단 대도시는 피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7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북한이 이미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후방으로 침투시킬 특수전 부대 양성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만큼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을 비롯해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들은 이미 서울과 별다를 바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나 공항, 군사기지 등이 위치해 있다면 일찍이 정밀 타격당해서 불바다됐을 거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인구 500명 이하의 깡촌 시골로 들어가는 게 이론상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북도 내륙이나 우리나라 최후방인 전라남도 산간 정도가 그나마 안전합니다. 물론 지방에 연고가 있어서 친척집이나 조부모님 댁이 있다면 일단 그쪽을 목표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 대목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통신이 두절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까지 끌어쓰는 거 보셨죠? 현대전에서 통신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쟁 발발 시 최우선 파괴 목표물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물리적인 타격 수단뿐 아니라 강력한 사이버전 전력과 여러 전파 방해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쟁 개시 직후부터 정상적인 통화나 인터넷 접속 같은 건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십수일에 걸쳐 이름 모를 마을까지 걸어 들어간다? 생사를 모르는 친척집으로 무작정 향한다?
지금 적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후방 어느 지역으로 침투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니다가 적이 점령한 지역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거나 산중에서 무장공비 만나 끔살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개별 피난보다는 있던 곳에 머무르며 통제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굳이 피난 떠나겠다면 고전적인 라디오 하나씩은 들고 가는 게 조금이라도 생존에 유리할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유사시에 집결할 곳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는 거. 다들 근방에 살고 있다면 동네에 가까운 랜드마크나 공공시설 같은 곳을 정해둬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일가 친척 중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 집을 정해서 그쪽으로 피난을 해 모이는 것도 꽤나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괜히 기다리거나 혼동이 오지 않도록 플랜 B, 플랜 C까지 마련해 두고 되도록이면 집결 날짜도 상세하게 설정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선원분들은 앞에 포탄 피하는 요령까지만 보고 피난 가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층 보시면 답 나오죠. 만 19세부터 45세 남성들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이라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전쟁 터지면 다 그냥 군복 입고 전선으로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집에서 존버하고 있으면 안 되냐? 징집관들이 알아서 다 집으로 찾아올 거라서 괜한 시도하시다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멀리 도망쳐서 숨어 있다 하더라도 전국 어딜 가든 징집 대상자 이잡듯이 잡고 있을 거라 소용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진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숨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쟁 끝나고 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날아오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통지서 같은 거 잘 봐뒀다가 상황 터지면 얌전히 집결지로 가서 입소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동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사실상 전쟁을 넘어선 어떤 아포칼립스 상태가 됐다는 얘긴데,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겠죠. 저번 영상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챙겨야 할 물품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 발발 시 행동 요령과 피난 방법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그래서 한번 완전한 아포칼립스 상황을 상정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혹시 압니까? 전쟁이 확전을 거듭하다가 누군가 핵 발사 버튼을 눌러서 현실 폴아웃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튼 전쟁이고 아포칼립스고 실제로 벌어질 일이 없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